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사연 대신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인 분노를 현명하게 다루는 실전 처세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선을 넘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자리에서 다다다 쏘아붙여야 직성이 풀리시나요? 아니면 얼굴이 붉어진 채로 억울하게 속만 끓이시나요? 우리는 흔히 참으면 호구된다.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병이 안 난다고 배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내 권리를 침해당하고 무례함을 겪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 말을 똑 부러지게 하는 것과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누군가 당신의 분노를 건드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왜 절대 먼저 입을 열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짧은 침묵이 어떻게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화가 나서 입을 여는 순간 내 밑바닥을 생중계하는 것이다. 화가 났을 때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논리는 사라지고 오직 자신을 방어하려는 거칠고 날선 감정만이 폭주하는 상태가 되죠. 이때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니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구 원래 그런 식이야? 말은 횡설수설 꼬이고 목소리는 불필요하게 커지며 삿대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쯤 상대방은 당신이 화가 난 진짜 이유, 팩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언성을 높이는 당신의 태도만을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 사람 감정 통제도 못하는구나. 찔리니까 저렇게 발끈하네. 당신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순간 대화의 판정승은 오히려 무례했던 상대방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당신이 100% 맞는 말을 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도 주변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당신을 상황을 망친 가해자 혹은 감정 조절에 실패한 예민한 사람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뱉는 첫마디는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네 멘탈의 한계와 밑바닥을 세상에 고스란히 드러내는 자살골과 같습니다. 2. 침묵은 상대의 피를 말리는 가장 우아한 공격이다. 그렇다면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때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답은 입을 꾹 닫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꾹 참고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농담을 던지거나 억지를 부릴 때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거두고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딱 3초에서 5초 정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 짧고 서늘한 정적 동안 그 공간에서는 엄청난 심리전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도발한 상대방은 내심 당신이 당황하거나 발끈하며 반박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무 반응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서서히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침묵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말을 받아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방금 뱉은 무례한 쓰레기 같은 말을 허공에 띄워놓고 스스로 되새겨야만 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상대방이 먼저 시선을 피하며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황을 무마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감정 소모도 없이 대화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온 것입니다. 3. 차갑게 식은 분노가 100배 더 무섭다와는 뜨거울 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갑게 식혔을 때 얼음처럼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서 정확한 급소에 찔러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3초의 침묵으로 기선을 제압했다면 상황이 일단락된 후 혼자만의 공간에서 당신의 분노를 글로 적어보십시오. 상대방의 어떤 발언이 선을 넘었는지, 나는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내가 원하는 사과나 조치는 무엇인지, 감정을 쫙 빼고 아주 건조한 팩트만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혹은 다음날 상대를 다시 만났을 때 아주 차분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똑박또박 말하십시오. 어제 하신 말씀, 다시 생각해봐도 선을 많이 넘으셨더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불쾌했고 앞으로 2번 다시 저에게 그런 식의 발언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만만합니다. 언제 화가 풀릴지, 어떻게 달래야 할지 패턴이 보이니까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서도 감정에 동요 없이 건조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꽂아 넣는 사람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단단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옛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작정. 억울하게 속으로 사귀는 것은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폭발을 뒤로 미루고 이성이 돌아올 때까지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것들은 어른의 지혜이자 승자의 여유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화를 도두려 툭툭 건드린다면 속으로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십시오. 네가 파놓은 그 얕은 감정의 함정에 나는 결코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다짐하며 굳게 입을 닫고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소리 지르는 개는 짖기만 할 뿐 무섭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맹수는 사냥감을 앞에 두고 절대 소리를 내어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부터는 뜨거운 입술 대신 차갑고 단단한 침묵으로 당신의 귀한 존엄과 권리를 우아하게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분노를 다스리고 통쾌하게 대처했던 나만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단단하고 지혜로운 내일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